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외교부는 사망자 8명 중 4명이 한국계 여성임을 밝히고 백인 남성인 로버트 앨런 롱을 용의자로 체포해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아시아인을 다 죽이겠다고 말한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인종적 범죄 동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아직 범행 동기를 발표하기에는 이르다 전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총격 사건 이후 시애틀 경찰 당국은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지역에 순찰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뉴욕 경찰 당국의 반테러 부서 역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아시아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배치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생산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혈전증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하며 뇌졸중 등 중요한 장기가 기능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근 백신을 접종받은 뒤 혈전이 생성돼 사망했다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임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60대 여성 환자가 예방접종 후 사망했고 의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혈전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추진단은 해당 여성이 평소 기저질환을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과 혈전 생성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더불어 유럽 접종 백신과 국내 접종 백신의 생산처가 다르고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접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제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공개석상에서 자신을 둘러싼 2차 가해를 중단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는 박 전 시장 사망 후 252일 만이며 피해자가 변호인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선 피해자 A씨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사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 지적했습니다. 또한 A씨는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리가 바뀌고 고인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됐다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박 전 시장 측과 자신에게 가해를 한 사람들의 사실 인정과 사과가 선행되면 이를 모두 용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이와 같은 위력 있는 가해 행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가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장효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랬던 적 있으신가요? 8시 50분이네. 10분만 더 쉬었다 9시 해야지. 저는 이런 경우가 대다수였고 할 일을 하더라도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항상 시간을 정해놓았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집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전자시계가 됐든 벽걸이 시계가 됐든 항상 시계와 함께 생활했는데 말이죠. 사실 휴대폰으로 수시로 확인하면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전원을 켜지 않아도 항상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계가 내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걸. 시계가 없으니 뭔가 허전하고 처음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시계가 없는 친구 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로 깨닫게 된 점이 있어요. 그동안 내가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왔구나 하고 말이죠. 지금이 몇 시인지 할 일을 끝내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등
저는 그동안 시간이라는 세상 속에 갇혀서 딱 정해진 일대로 똑같은 일상을 반복해왔던 거죠. 물론 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은 수업이 몇 시에 시작하고 약속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등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땐 꼭 그 시간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가 됐든 상관없이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다 알차고 보람찬 자유로운 하루를 보낼지도 몰라요. 지나간 일들을 되돌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바쁜 일상 속에서 잃은 건강을 되찾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영양소를 톡톡 채워주는 비타민처럼 유익한 정보들로 톡톡 채워드릴게요. 건강이면 건강, 질병이면 질병, 빠짐없이 준비했으니 상쾌한 아침 저 아나운서 장혜서와 함께해요. 튼튼한 몸과 마음을 위해 우리의 건강에 귀 기울이는 시간, 비타민 톡톡입니다. 똑똑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려 왔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10분 투자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건강정보, 건강상식.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바로 간 해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평소에 쉽게 피로감을 느꼈던 분이라면 이번 프로그램에 주목해주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간이 좋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간에 도움이 되는 습관부터 해독에 좋은 레시피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요. 그럼 데이식스의 해와 달처럼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간 해독에 좋은 정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장기 가운데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대사와 면역작용부터 소화에 긴 단즙을 형성하고요. 특히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오면 글루크론산이라는 요소와 결합해서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이에요. 이러한 간에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죠. 아무리 간의 기능 중 하나가 해독작용이더라도 술, 음식, 약물 등으로 발생한 독소의 양이 많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려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간의 기능이 저하된다면 간에 독소가 쌓이고 우리는 간 해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간 기능이 왜 나빠지는지 그 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코올 섭취입니다.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술은 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고 하죠. 과음을 하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데요. 술을 한 달만 끊어도 지방간 수치가 15%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에 좋지 않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인데요. 특히 기름진 음식과 육류 등 포화지방산 그리고 탄수화물 등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때 말이죠. 이외에도 간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비만 또는 영양 부족, 영양제 등 각종 약물 무분별한 복용, 그리고 염증 등이 있어요. 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다음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간에 독소가 쌓이면 가장 먼저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푹 자고 일어나도 밤을 샌 것 마냥 피로감이 하루 종일 지속되고요. 또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기가 확 들면서 다음날 숙취까지 심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피부 가려움증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죠. 이렇게 몸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간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간을 위해서 식습관부터 생활습관까지 모두 중요하겠죠? 과유불급으로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과도한 음주와 불필요한 약 섭취 모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기름진 음식 대신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튼튼한 간 건강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 체내에 독소가 쌓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암이나 간경화를 초래한다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 더 악화되기 전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진 여러분들의 지식을 채워드렸다면 지금부턴 배를 채워드리는 시간 레시피 톡톡. 여러분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제가 간 해독인 만큼 해독에 도움이 되는 재료를 갖고 왔어요.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를 하나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사과는 우리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특히 펙틴은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독소를 배출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중요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간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이 감소해 간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답니다. 사과 외에도 간 해독에 좋은 재료들이 많은데요. 새싹보리, 레몬, 헛개나무, 칡 등이 있죠. 다만 사람마다 해독 효과는 다르겠죠? 각자 개인에게 잘 맞는 게 있기 때문에 직접 먹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과를 가지고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메뉴는 ABC 해독 주스. 사과, 비트, 당근, 각 재료의 알파벳 첫 글자를 따라 ABC 주스라고 부르죠. 만들기 위한 재료로는 사과 1개, 비트 3분의 2개, 당근 1개, 꿀 반 큰스쿨입니다. 첫째, 사과, 비트 그리고 당근을 깨끗이 씻은 후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둘째, 믹서에 사과, 비트, 당근과 꿀을 넣고 잘 갈아주세요. 여기서 주스의 농도가 연한 걸 원한다면 물을 반컵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짠! 눈앞에 맛있는 해독 주스가 완성되었어요. 우리의 간 해독을 도와줄 기적의 주스예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의 상쾌한 간을 위해 공복에 ABC 해독 주스 한 잔 추천해드릴게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아무리 바쁜 일상이어도 자신의 건강관리는 빠질 수 없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있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망가진 건강을 되찾는 건 쉽지 않지만 어쩌면 회복을 못할 지경이 올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잃고 더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해서 소중한 우리 몸을 챙기자고요. 다음 주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마지막 곡은 오늘 레시피 톡톡의 재료인 사과와 관련된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앱을 들으며 비타민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비타민 톡톡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장효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